안녕하세요. 장호섭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인데요. 이번에는 사실 이제 내신을 치르고 있거나 아직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. 마음가짐을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내 꿈이 뭔지, 그 다음에 왜 성적이 중요한지,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다 된 상태로 목표와 현실의 그 차이점까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내 현실은,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은 3등급인데 나의 이상은, 내가 지금 가려는 대학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대학은 1등급을 요구하고 있어요. 혹은 3등급인데 1등급을 맞추고 싶어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나의 현실을 인식해야 돼요.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가장 잘 본 시험에 대해서 내 현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. 그러니까 내가 가장 못 본 시험도 있을 것이고 잘 본 시험도 있을 텐데, 그것의 평균치 혹은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, 이것을 대상으로 나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좋죠. 근데 어떻게 보면 현실은 좀 지독하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나는 굉장히 잘 본 시험이 1등급이에요. 근데 못 본 시험은 4등급이에요. 그러면 나는 등급이 몇 등급인 거죠? 라고 했을 때, 내가 1등급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4등급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 1등급을 맞을 수는 있으나 현재는 지금 4등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. 그러면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득이에요. 그래서 현실은 현재 3등급인데 1등급을 맞추고 싶어요. 그러면 이 갭을 느끼라는 거죠. 그래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냉정한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원인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. 좀 더 세부적으로 원인이 무엇인가, 내가 현재 이 정도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에서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죠. 근데 우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거예요.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, 만약에 내 현실의 3등급에서 1등급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원인은 미적분에 있어요. 그러니까 미적분 파트에 있는 게 아니라 미적분 파트에 있는 함수, 그래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판별식, 근, 해,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그 3에서 1로 못 가게 만드는 이유가 돼요. 그래서 함수 전반적인 이야기들, 식 전반적인 이야기들, 그런 것들이 이제 미적분에 좀 통합적으로 나와 있죠. 그래서 나는 현재 3에서 1로 못 가는 이유가 미적분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거의 그래요. 그러니까 함수 전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예요.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뒷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. 확률과 통계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하와 벡터가 안 돼 있거나. 그러니까 보통 전형적으로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되는, 주로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안 돼 있어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게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조금 더 심각해요. 그러니까 많이 놀았어요. 뭐 중학교 때 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좀 부족했어요.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,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. 그러니까 3등급 이하인 경우에 거의 다 해당되는 거죠. 그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시간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수학 2부터 제대로 보는 게 좋아요. 물론 중학교 과정도 보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전체를 다 보면 좋을 텐데, 그거 하다가 언제 미적분을 하고 언제 확률과 통계를 하고 언제 기하 벡터를 해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수2부터 다시 보는 것이 좋아요. 그러니까 12월 달에 수2부터 내가 다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크게 첫 번째 케이스 3에서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한 케이스가 있고요.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미흡한 부분, 그러니까 뒷부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. 그 다음 세 번째는 좀 놀았어. 그래서 4등급 이하가 나와 있어. 이런 경우가 있죠. 세 가지 경우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. 이제 분류를 했다면 그 각각의 케이스에 내가 뭘 해야 될까?
정해야 되죠.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걸 행하는 게 아니고요.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거예요. 첫 번째 케이스는 수학 1에서 식 관련 문제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수2에서 함수 관련 문제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미적분 전체 부분에서 문제가 있죠.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수학 실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두 종류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은데, 사실 문제집을 굉장히 깔끔하게 썼다면, 기존에 있는 문제집을 써도 돼요. 근데 수학 1, 그 다음에 수2, 미적분 다 필요하겠죠. 그래서 그 깔끔하게 썼던 그 문제집 3권이 필요해요. 이과 같은 경우에는 4권이 필요하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요. 만약에 깔끔하게 쓰지 못했다, 혹은 문제집이 좀 양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새로 사야죠. 그러니까 부분을 풀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. 우리는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4권의 문제집이 필요해요.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아주 새 문제집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기하 벡터가 됐든 확률과 통계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집에 대해서 다 사야 돼요. 새로 문제집을 사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, 수2부터 시작하는 이 경우에는 뭐 욕심이 좀 많이 난다면 수2와 미적 2권에 해당되는 문제집을 새로 처음 푼다라는 각오로 2권의 문제집을 사는 것이 좋아요. 만약에 이제 이것이 다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는 바로 인터넷 서점이든 이제 가까운 서점이든 가서, 대형 서점이든 가서 문제집을 선정해주면 돼요.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문제집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, 그 기준에 의해서 문제집을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